하나, 둘, 하나, 둘. 음. 자, 스터디 시작합니다. 음. 자, 벌써 10번째네요. 10회 온라인 스터디 시작합니다. 매번, 인덱싱을 넣고 필요한 것만 찾아볼 수 있게 편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제 게시판들에 뜬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선 하나씩 더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학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카르노 열기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죠. 카르노 열기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되긴 하죠. 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노 열기관부터 한번 보면, 자, 카르노 열기관이라는 게 열기관 중에서 좀 특이한 거죠. 예. 그럼 보통 카르노 열기관, 아니, 열기관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열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열을 많이 받아들이고 조금 내놓으면서 그 사이에 에너지를 일로 바꿔내는, 즉 일부 투입해서 산출을 일로 해내는, 그래서 이거 열기관의 효율을 투입대 산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투입대 열로 따지면 이렇게, 그 열기관의 효율을 이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온부, 저온부 이 효율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걸 카르노라고 하죠. 그럼 온도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이 달라지는데, 저도 요번에 알았지만 학생들이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을 50%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기출문제에 나온 카르노 열기관이 50%인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온부와 저온부의 요 비율을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요 용량만 딱 보면, 요 영역만 딱 보면 뭘 느낍니까? 얘하고 딱 대체, 얘하고 대체, 이거 대체이기 때문에 Q1이 정비례 T1, Q2가 정비례 T2인데 이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비례 관계다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1 대 Q2는 T1 대 T2다라 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 요 지점, 요 지점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정비례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이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보면, 음, 이것만 가지고 보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고온부, 저온부, 그 저온부를 다시 고온부, 저온부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열기관을 만들어 놓고, 어, Q, 여기서 빼내는 게, Q를 아마도 두 개 바뀌었나?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죠. 기출문제 띄워서 할 때만 조금 시간 걸리네요. 기출문제에서 글리어 나온 걸 다시 띄워서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떴네.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광고 뜨면 한 방씩 풀림을 해주고, 이러한 열기관, 즉 카르노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고온부, 저온부가 두 단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부, 저온부, 그 다음에 그때 하는 일, 고온부, 저온부, 그때 하는 일이 나머지는 전혀 없고 이 일이 2대 1이라는 것,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는 열기관의 효율을 뜻하는 그 지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여기 있는 이 공식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에 의해서 고온부, H가 되겠네. 고온부에서 고온부와 그 EW 뺀 게 Q, 그 다음에 이 Q를 바탕으로 Q에서 W 뺀 게 QL,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겠죠. 이 부분이 거꾸로 되네. 다시 QH분의 EW, Q분의 W가 효율. 그지? 네. 그럼 이건 뭐예요? 고온부와 고온부와 전부의 차이에 해당하니까 이게 TH분의 TH와 T분의 T와 T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죠. 이게 몇 대 몇이냐? 그 흐름에서 여기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나오는 그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EW라는 것은 QH와 Q의 차이, W라는 것은 Q와 Q로의 차이. 그럼 요것들은 변형이 돼서 1350도 QH, 그 다음에 모르겠다 T, 그 다음에 얘들은 T에서 얼마죠? 300도, 즉 T로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들이 2대 1이니까 요 온도도 2대 1이다 라고 해서 1350-T가 T-300의 2, 즉 이 두 개의 간격이 2대 1. 그러면은 1350에서 300의 가운데 T를 잡았을 때 몇 대면 2대 1. 요지 3분의 2 지점.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1050, 3분의 1로 만들면 350에서 하나 더 올라가서. 그죠? 네. 이게 1대 2죠. 그 값이 이게 1, 2니까 이 두 개 차이가 1대 2가 되게 해서 350, 그 다음에 700도 올라가서 이것. 그래서 요 지점이 350이 더 더해진 것 해서 300과 350 이런 흐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을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됩니까? 그래서 요 두 개 차이가 2, 요 두 개 차이가 1 해서 2대 1이라는 그 크기가 2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 이게 좀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비례식을 활용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풀어놓은 전기를 보면 그러니까 효율이 첫 번째는 Q1분의 W, 그 다음에 Q1분의 Q2 사이에 요 흐름이니까 요러한 흐름이 있다. 일반론. 그 다음에 이 문제만을 위한 거, 효율이 얼마냐 했을 때 QH의 EW, Q분의 W 한 것이 이렇게 온도로 나온다. 그럼 요 비율에서 요 QH가 전부 다 일정하게 나오니까 EW가 요 비율이다 라고 해서 그것들만의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가 이 문제에서 카드 열기관으로 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여기 해당할 것 같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기관 문제는 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전부입니다. 카로니 기간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카로니 기간의 종류를 보면 등원과 등원 단일과 단열 이 네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또 하나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06년에 40번 문제. 그건 아닌데? 뭐 간단할까? 한번 가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B급 파동의 기본 성질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요? 다시 만들었죠? 네. 자, 이 문제는 엄밀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뭐 문제 이렇습니다. 쐐기 모양에서 여기 H로 되어 있는 H로 되어 있는 요 높이의 쐐기 모양에서 세타 곱하기 돼 있고 광선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서 나간다. 그럼 이 세타가 줄어들다 보면 이 꺾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기타 등등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이 광선의 입사 광선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세타가 입사각을 조절하면이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세타의 변형은 이 꺾임의 정도를 가져오고 빛의 종류를 보면 또 파장을 또 변화시키면 또 빛의 종류의 변화를 줘서 꺾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D가 변할 때, 세타가 변할 때, 람다가 변할 텐데, 세타가 변한 건 입사각의 변화에서 꺾임이 완만해진다. 세타가 줄면. 그 다음에 람다가 또 줄어도 이 꺾임이 또 심해진다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D가 변한다는 것은 꺾임이 아니라 그냥 D의 모양, 위치니까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들어오면 그냥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니까 왼쪽으로 평행 이동했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하도록 하고요. 자, 뭐 이런 약간의 오개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출문제 이게 나와 있죠. 2013년 3번, 17번 문제입니다. 자, 부피, 정적, 그 다음에 이게 단열. 그래서 정력과 단열로 되어 있다. 그죠? 등적, 정적 혹은 단열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니까 니은 디귿이 가능하다. 니은이 핵심인데요. 특히 AB 과정의 흡수 CD에서 방출이 되는데 그게 왜 열량의 차이가 나느냐?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들어오는데 왜 열량의 차이가 나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변화가 없이 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게 5개념인 거죠. 어떤 그래프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돌아서 한 바퀴 돼서 제대로 오면은 기체가 제자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열, 열, 에너지 흐름 중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혹은 방출하는 열 그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일로 바꾸는 건데 받아서 내부로 바꾸는 거는 이게 기체 거죠. 기체 거기 때문에 얘들은 한 바퀴 돌고 나면 원위치를 하지만 일은 외부에다 하는 거고 면적이니까 나갈 땐 더 큰 일을 하고 들어올 땐 적은 일을 해서 일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얘들은 제자리에 들어오지만 얘들은 크고 작고 그럼 얘도 크고 작고 해서 W1, W2, Q1, Q2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두 개 차이가 열의 차이와 같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제대로 오면 모든 열 항목이 원위치 된다가 아니라 모든 열 항목이 원위치 된다가 아니라 기체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기체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제자리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이 서로 다르다가 기본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어개념이 하나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다음 평광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잘해서 이걸 손톱 소개해 드리죠. 노트를 정리를 잘했어요. 자, 이렇습니다. 평광판에서
이게 이제 빛을 나타내는 표기법이었죠. 제가 빛이 정렬되지 않은 빛이다, 편광되지 않은 빛이다. 편광판을 일단 통과한다. 그러면 모든 방향이 다 균등하게 있고 세로만 남는다. 그럼 가로만 사라진다니까 세기가 다 반이 된다. 그 다음에 편광된 걸 가지고 다시 편광판을 한 번 더 통과시키면 이제 이것들의 일정 성분만 남고 일정 성분만 사라지더라. 성분은 그 세기의 코사인 성분으로. 진폭이 코사인 배가 되니까 세기도 코사인 제곱배로 준다라고 설명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편광판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로. 한 개짜리를 가지고 오면 어차피 편광이 안 된 걸 가지고 편광을 시키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처럼 편광판의 모양, 그 방향으로만 남아있는데 이 편광판에 어느 방향을 놓더라도 전부 다 균질하기 때문에 나오는 세기는 딱 반으로 된 걸로 일정하게 나온다. 편광판을 가지고 한번 해놓고 두 번째 돌린 거 위의 상황이죠. 그럼 그 첫 번째는 균질하게 나오지만 두 번째는 얘들의 코사인 제곱배로 넘어가니까 최대는 요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배로 나오니까 코사인 제곱의 그래프가 나와서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 i0다. 그 다음 세 개짜리는 특수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관계가 수직이에요. 임의의 관계로 아니라 첫 번째, 세 번째 수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예 없으면 처음에 들어왔다가 남은 것이 바깥쪽에서는 절대 못 나가게 아예 깜깜해집니다. 근데 가운데 편광판 한번 더 두면 깜깜하지 않고 약간 빛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두는 것이 0 혹은 90도, 얘하고 똑같거나 두 개 똑같거나 이렇게 두 개 똑같으면 빵이 되니까 빵으로 나오고 45도로 됐을 때 여기서 최대로 남겨서 최대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45도, 그 다음에 또 45도로 변형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들어오고 첫 번째 단계로는 편광을 하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광판을 통과할 때 최대값이니까 코사인 45도의 제곱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첫 번째 편광판, 첫 번째 편광판, 두 번째 편광판, 세 번째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는 2분의 1이 세 번째다더라. 그래서 최대값이 8분의 1이 되고 45도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편광판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문제는 세 가지고 그걸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편광은 다 끝나지 않겠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필기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오늘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그다음에 요런 질문이 들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출문제 2012년인가요? 그때 기출문제가 한번 나오고 2012년? 없네. 두 개가 여기 질문이 나오다 말았죠. 그래서 일단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움직일 때 그 마찰력의 크기, 대소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쭉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무조건 이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한 거죠. 자, 1, 2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아랫단에다가 힘을 줘서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윗단에다가 힘을 줘서 움직일 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최대값들이 얼마 정도 되겠냐. 당연히 이 두 개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1kg이 누르는 수직 항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찰력 수가 0.5, 0.4라고 줬으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5, 운동 마찰력이 4입니다. 따라서 한 덩어리를 움직이려면 이 어떤 거든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는 게 5가 될 때가 맥시멈이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두 개가 분리됩니다. 자, 밑에 거한테 주면 2kg을 가속시키고 남은 걸 마찰력 통해서 뭐 위에 걸 가속시켜요. 그러면 위에 걸 가속시킬 수 있는 최대값이 5니까 5. 그럼 얘가 5 받으면 얘는 10. 소진. R자임으로 보면 1이 5로 움직인다면 2는 10으로 10이라 힘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 5 가속도. 그렇다면 여기 5, 여기 10이니까 최종적 15라고 해석합니다. 여기는요. 똑같은데 외력을 여기다 주니까
1한테 쓰고 남은 게 2한테 가면서 마찰력을 통해서 2한테 힘을 줍니다. 그러면 2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5. 그럼 2분의 5라는 가속도니까 2가 받을 수 있는 힘이 5면 1은 2분의 5, 즉 2.5죠.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7.5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맥시멈 7.5가 되면 두 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맥시멈에 해당한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질문이 나왔죠. 또 기출문제입니다. 언제 때 거죠? 이게 2007년 26번 문제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졌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왼쪽에 준 힘이 유체를, 강체를 통해서 전달될 때 힘의 크기가 변하는 것. 혹은 모든 물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즉 평형 상태니까 강체 평형, 유체 평형이라는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을 풀었습니다. 힘의 전달을 보면 힘을 주면 강체 힘이 그대로 전달됐다. 유체니까 면적이 달라지면 그게 10배 힘으로 뻥튀기 되고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계속 10배 힘 그대로 가고 근데 이 강체는 여기 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돌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시소와 같으니까 거리가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작아지더라. 2배 멀어지니까 힘이 반이 되더라. 라고 해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C를 통해서 힘이 달라지는 이유는 강체의 토크를 활용한 개념입니다. 아니면은 강체 평형, 왼쪽 오른쪽 힘이 같다. 유체 평형,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같다. 그 다음에 C 평형이면 강체 평형이니까 받는 힘의 평형.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5니까 요 축에서 왼쪽으로 5가 하나 더 있다. 힘의 평형, 그 다음에 토크의 평형. 자, 여기서는 OF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의 문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핀통했었죠, 제가. 자, 그러하고 서지우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들이 오늘 좀 많이 들었네요. 바이위클리가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자, 바이위클리에서 이런 질문이 떴습니다. 전원 장치고요. 스위치입니다. 키보드, 그 다음에 축전기죠. 이쪽도 축전기입니다. 그럼 축전기에서 키보드를 누름으로 해서 D가 변해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C1, C2입니다. 그럼 이 C1에서는 입실론의 D1분의 S라고 해서 이 D를 줄여요. D가 줄면 C가 커지죠. C가 커지면 C1 대 C2에서 이 비율이 커져 버립니다. 커져 버리면 뭐가 달라져요? V1, V2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에 걸리는 C1 대 C2에 걸리는 전압 V1 대 V2는 어떻게 돼요? 네, 역비에 따라 달라지죠.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커지게 되면 V1은 더 작아지게 돼 있죠. 그죠? V1이 더 작아지고 V2가 더 커지는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압이 달라져요. 전압이 달라지니까 저장되는 전하량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C가 바뀌고 V가 바뀌고 Q가 바뀌고 W가 바뀌고 그 순서대로 쭉 넘어가죠. 실수한 거는 주어를 잘 빼먹어요. 무엇의 어떨까? 소유격 혹은 누가 갖는 누가 저장하나 했을 때 그 주어와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그 소유 두 가지를 잘 파악을 해야
개념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전기 용량이 입실론의 D분의 S인지를 알겠다. 그럼 버튼을 누르면 D가 작아지고 C가 증가하는 걸 알겠다.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근데 직렬 연결에서는 축전기들이 전압이죠. 들의 전압이 용량에 비해서 반비례하게 분배된다. 쩌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게 커지니까 뒤에는 작아진다는데 여기서 틀렸죠. C가 커지니 뒤에 C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앞에 C가 커지니까 앞과 뒤의 비율이 달라져서 뭐가 달라져요? C1과 C2의 비율이 달라져서 V가 달라지는 거죠. C에 걸리는 V가 더 커지고, 아니,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앞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고, 뒤에 걸리는 전압이 더 커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앞부분은 용량 커지면서 점점 전압이 줄고, 그러면 Q도 점점 줄죠. 충렬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줄겠죠. 전체적 에너지 작아지겠죠. 그 흐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 속의 축전기 속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평행파 축전기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작아지면 이 부분도 작아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지 말고 요걸 보는 게 낫겠죠. 뭐 더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여기에 Q 값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이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선 혹은 총전해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똑같이 돼 있는데 총전해량이 준 다음에 전기의 세기는 또 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일정한지 뭐가 변하는지 계속 따져야 됩니다. 둘 다 변하면 여러분들 잘 계산하기 힘들죠. 비례식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요걸 D에 따라서 비율 따라서 집어넣어주는 뭐 그런 흐름도 가능합니다. 자, 여튼 뭐 이런 지점에서 주어의 헷갈림 때문에 개념 전체가 뒤틀린지 케이스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들이 다 나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일반 물리 이해 듣는 분이 질문하시겠죠? 질문으로 가서. 자, 열역학 기본 개념 1번 문제라고 하는데, 열량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잘 이해했어요. 열이란 온도 변화와 상태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열이란 온도 변화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태 변화에서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자, 물 155g에다가 60도짜리 120g 두 개를 합쳐서 30도의 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빠진 거는 20도의 물을 열량계에 담은 상태에서 얘들을 넣었죠. 그래서 용기가 들어갑니다. 용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됐어요. 상태 변화 없으니까는 CM 델타 T만 보는 거고, 얻은 열량, 잃은 열량이 같다. 그럼 얻은 놈은 150g이 35도에서 20도로 갔다. 이 얘기 틀린 거죠. 물만 얻은 게 아니라 요만큼을 빼서 열량계도 얻었기 때문에 열량계는 재질을 모르죠. 그러면 열용량, 물당량을 넣습니다. CM에 해당하는 요값. 흐르니까 CM 모르겠으니까 H라 쓰고 그걸 35도 마이너스 20도라는 걸 공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잃는 거는 당연히 물 120g짜리가 35도, 60도 요 사이에 표현하면서 잃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왜? 문제에서 열량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 용기에 담아서 했으니까 열량계가 열을 먹냐 안 먹냐를 봐야죠. 열량계 표면에다가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했다면, 그래서 물끼리만 에너지를 교환했다면 상관없는데 열량계도 에너지를 교환했다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달아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인덱싱을 쫙 집어넣으면 좀 더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너무 바쁘더라고요. 오늘도 까먹었는데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이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벌써 10번째입니다. 구경이 했네요. 그죠? 점점점점 변화하는 시스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회 물리 온라인 스터디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